그래서 이분이 20회기 동안 했던 거는 뭐냐면 20회기를 하고 발견했던 거 뭐냐면 아, 우리 아버지하고 남편은 다르더라 이거예요. 상담을 20번을 했는데 20번을 하고 발견한 게 뭐냐면 아, 우리 아버지와 우리 남편이 너무나 다른 사람이구나. 이거 발견한 거예요. 그걸 모르고 10년 이상 살았어요. 10년 이상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미움과 두려움을 누구에게 쏟으면서? 자기 남편에게 쏟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함께 이렇게 조건화되어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반화라고 해요. 일반화. 일반화. 이제 또 하나의 예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이 실험은 아주 유명한 실험이에요. 유명한 실험인데, 이거는 파블로프의 실험은 아니고요. 왓슨이라는 사람이 한 실험인데, 알버트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아주 어린 아이였어요. 얘가 이제 그때 거의 뭐 3살 정도 된, 우리 나이로 서너 살 된 그런 아이였는데, 이 알버트라는 아이에게 이제 그 흰 쥐를 보여줘요. 자, 3살 먹은 아이에게 흰 쥐를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3살 먹은 애에게 흰 쥐를 보여주면 얘가 무서운지 안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좋아하거나 만지거나 흥미롭게 이렇게 한다고요. 어떤 거부감도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흰 쥐를 보여주기 때 거기다가 징소리 있죠. 아주 큰 징소리,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소리들을, 큰 소리를 막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깜짝 놀라고 울었어요. 또 아주 두려워했어요. 울고 두려워했어요. 그래 이걸 몇 번 했더니 징소리를 빼고 흰 쥐만 보여줘도 어때요? 막 기겁을 하듯이 우는 거예요. 벌써 이 두 개의 자극이 묶어졌어요. 연합해서 이제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뇌는 이거 하나 보여주나 이거 같이 보여주나 똑같아지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흰 쥐만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얀 털 달린 거는 다 무서워하는 거죠. 흰 쥐도 무섭고 흰 토끼도 무섭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면 흰 털이 아니라 딴 털도 달린 거는 다 무서워요. 털이 달린 거는 다 무서워요. 그래서 다음에는 얘가 어떻게 됐냐면 산타클로스 수염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화예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면 이제 성폭력 피해자들이 종종 있어요. 성폭력 피해자들.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일에 밀폐된 작은 공간에서 성폭력을 당했다. 그러면 실상 그 밀폐된 그 공간하고 성폭력하고는 이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타면 막 심장이 뛰고 온몸이 마비가 오고 작은 방에 들어가면 또 그런 일이 일어나. 그래서 이렇게 자극들은 서로 연합해서 같이 이렇게 묶어져 버리면 일단 묶어져 버리면 이게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그분처럼 그 10년 이상 자기 남편을 누구로 봐요? 자기 아버지로 봐요. 근데 보니까 성격도 아주 달라. 이 남편은 약간 회피적이고 온유한 성격이고 그 아버지는 공격적이고 굉장히 강한 성격이에요. 권위적이고. 그런데도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부 상담을 할 때 부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게 하고 반드시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게 뭐냐면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 부모의 상해 뭐 전부는 아니겠죠. 이분처럼 극단적인 아까 그분처럼 극단적으로 자기 남편을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연합된 어떤 자극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그냥 있는 그대로의 아내나 남편을 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꽤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주냐면 이 두 개를 끊어주는 작업을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리고 힘든 거예요. 인식을 바꾸는데.
그래서 참 재밌었어요. 파블로프의 이런 실험들은 아주 단순한 실험이지만 인간이 어떻게 인식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또 살아가는지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준 실험이었다는 거죠. 자, 이제 파블로프는요. 그래서 아주 소련에 살았지만 원래 파블로프가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그 할아버지는 우리 옛날에 교회에 보면 뭐가 있었냐면 소사 아저씨라 그래가지고 교회 지킨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 집사님, 그죠? 그거 했어요. 자기 할아버지가.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렇게 뭐 기독교인이다, 기독교에 어떤 헌신했다 이러지는 않았지만 그 부인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대요. 부인이 그렇게 평생 믿음을 갖고 있었고 이 사람이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 부인이었대요. 그리고 부인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어떤 그런 측면들을 아주 좋아했다고 해요. 이분이 소련에 살았는데 끝까지 정부에 협력을 안 했대요. 공산주의. 그렇게 살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이 파블로프라는 사람이 행동주의 심리학을 이렇게 발견하고 발전시킨 사람이었지만 아주 기독교적인 어떤 세계관과 양육 상태에서 자랐고 삶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또 행동주의 이론에서 또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인데 스키너라는 사람이에요. 스키너. 예. 이제 파블로프가 이 조건 형성에 대해서 조건 반응과 무조건 반응에 대해서 말을 했다면 이 파블로프는 강화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요. 강화. 여러분 강화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강화한다. 이제 스키너가 스키너의 부모들이 어떤 분이었냐면 이 사람들도 율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스키너를 기를 때 항상 옳고 그른 것, 맞는 것, 틀린 것 이런 것들을 늘 이렇게 훈련을 시켰대요. 훈련을 시켜서 그 행동을 통제하고 또 종교적 그 부모가 또 믿음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아주 주일학교도 빠지면 안 되고요. 이런 아주 몸에 배 있는 그런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참 재밌죠? 행동주의 체학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경험을 했지만 이 사람이 그렇게 종교적인 사람은 또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이 스키너가 자라면서 좋아했던 게 뭐냐면 기계예요, 기계. 그러니까 기계적인 거, 어떤 규칙 이런 것들을 또 이 사람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게 뭐냐면 스키너 상자라는 것을 만들어요. 스키너 상자. 스키너 상자는 이렇게 우리 안에 이게 누를 수 있는 스위치가 있고 이 스위치를 누르면 여기서 먹이가 떨어지는 그런 상자를 개발했어요. 쥐가 여기를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이 버튼을 눌러요. 그럼 우연히 누르고 나면 먹이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다가 또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눌렀어요. 그러다가 이 쥐가 뭘 학습을 하게 되냐면 이걸 누르면 먹이가 나오는구나. 그걸 학습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버튼을 계속 눌러서 먹을 것을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쥐가 이제 먹는 방법을 체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르는 행동이 이런 좋은 것들을 가져오는구나. 먹을 것. 이 먹을 것을 가져오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강화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스위치를 누르는 행동을 계속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학습하게 하는 거죠. 이 강화물을 통해서 스위치를 누르는 것을 강화시키는 것. 이게 이제 스키너 상자이고 스키너의 어떤 강화의 원리예요. 재미있는 게 이런 이제 강화에 의해서 습득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면 수없이 많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 다음에 올 것을 예견하면서 그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현재 지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 와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쉽지 않은데 이렇게 와서 공부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와서 공부할 때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게 있죠. 그렇죠? 나에 대해서 알고 싶다. 우리 남편이 왜 저러는지 알고 싶다. 우리 아이를 더 잘 이해하고 싶다.
사람들을 더 많이 이해하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와서 공부하면 그것이 나올 거야. 이것을 예견하고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왜 공부하는 사람인가? 보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보다 잘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보다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선택한 건 뭐냐면 공부란 말이에요. 재밌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은 예를 들면 스키너 이론에 의하면 딱 맞지는 않겠지만 나는 별로 가기 싫은데 이 집사님이 오자 그래서 오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어렸을 때 공부해서 덕을 본 사람들. 덕을 본 경험이 있는 사람. 뭐 내가 책을 봐서 이득을 본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득을 내가 지금까지 많이 봤기 때문에 또 이번에도 가면 이득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온다는 거예요. 그랬나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이득을 보고 거기서 뭔가를 얻는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인터넷 중독에 빠져요, 사람들이. 응? 인터넷을 우리가 하루에 막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10시간 하게 되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왜 인터넷을 하나 우리가 관찰을 해요. 그리고 연구를 하죠. 왜? 인터넷 중독에서 얘들을 고쳐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고 이 아이들이 왜 하나 했더니 이제 이런 거예요. 보통의 현실의 삶에서 느끼는 강화물이 없는 거예요. 현실의 삶이 재미가 없다든지, 현실의 삶에서 성취가 없다든지, 현실의 삶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재밌지 않다든지, 친구와의 관계가 재밌지 않다든지. 근데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 재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을 하는 애들이 뭐 때문에 인터넷 한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정서적인 큰 욕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터넷 하는 아이들. 네? 재밌어서. 네, 조금 더 깊이 생각한다면 재미는 재미예요. 근데 어떤 재미?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애한테 인터넷 하지 마라. 게임을 왜 이렇게 하냐. 응? 그리고 어떤 엄마들은요, 심지어는요, 이 플러그를 그냥 빼버려요. 그리고 저는 어떤 아버지를 봤냐면 회사에 출근할 때 자판을 갖고 가버렸대요. 그리고 올 때 또 자판 가죠. 그렇게 해요. 지금 컴퓨터로 집안에서 아이들하고 말다툼을 안 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속에 들어가 봤더니 뭐가 있냐면 관계에 대한 욕구가 가장 많더라는 거예요. 관계에 대한 욕구. 누군가와 내 마음을 나누고 싶고 같이 놀고 싶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고 뭔가 이렇게 둘이 서로 마음을 맞추어서 지내고 싶은 마음이 1번이에요, 1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또 그게 더 심해요. 더 심해. 더 심해서 이런 관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게임이 또 게임별로 다 달라요. 이 관계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게임이 있고 보다 더 즉각적인 어떤 쾌락을 주는 그런 게임도 있고요. 다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게임들이 다 뭐냐면 관계성이 아주 중요한 게임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리니지. 예. 그 게임을 여러분 하는 애들을 자세히 보세요. 그 게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게임을 해요. 그런 거 보셨어요? 예, 계속 채팅을 해요. 게임을 하면서 밑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리 가, 저리 가, 뭐 어떻게 하자,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채팅을 해요. 그리고 또요, 혼자 하는 게임이 있고요, 팀을 이뤄서 하는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정말 게임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 현실에서 공부도 안 되고 관계도 안 되는데 게임에서 아주 게이머로서 탁월한 아이들이 있어요. 게임장에만 딱 들어가면 사람들이 얘를요 신받들듯이 받들어요. 막 누구 대단하다 막 그러면서 막 이겼다 칭찬하고 저 사람한테 가면 배울 게 많다 뭐 게임하는 법도 배우고 그 팀에 들어가면 승승장구하고 이 사람 게임에서 빠져나오기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강화물이 없어요. 엄마는 맨날 응, 너는 공부도 못한 놈이 응? 그렇죠. 학교 가면 친구들하고 놀기도 힘든데
일단 게임 속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영웅이에요, 영웅. 거기는 강화물이 있어요. 일단 이긴다는, 내가 탁월하다는. 여러분, 내가 인정받고 탁월하다는 것을 받으면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인간이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그 속에만 들어가면 난 탁월한 인간인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막 받들어주는 거예요. 오, 대단하다. 오, 너무 잘한다. 그 말은 현실의 세계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가 게임에서 빠져나올 수 있나요?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인터넷 중독 치료는 컴퓨터를 없앤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중독을 이렇게 이 정도의 컴퓨터 시간이 있다면 이 컴퓨터 시간을 점점 줄이는 대신에 현실의 관계성을 점점 높여줘야 돼요. 엄마 아빠가 같이 있는 시간을 늘리고 뭔가 집안에서 활동을 늘리고 재미있게 만들어주고 관계 속에 사랑을 주고받게 만들어주는 것을 강화시키고 이쪽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냥 억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뭔가 이 사람의 어떤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것들의 행동을 수정하고 그것들을 점점 강화시키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 과정.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스키너의 상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근데 우리 엄마들이요, 때때로 이렇게 삶에서 아이들을 잘 키우기 원하고 아이들이 좋은 이런 습관과 행동을 하기를 원하면서도 반대로 이 아이들의 행동을 아주 거칠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만드는 것을 강화시키는 엄마들이 꽤 많아요. 예, 어떻게 그렇게 되죠?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죠. 자, 아이 둘이 놀고 있어요. 네. 형하고 동생이 놀고 있어요. 5살과 3살짜리의 어린아이가 둘이 놀고 있어요. 근데 엄마는 집안일 하느라고 바빠요. 닦고 쓸고 둘이 놀고 있는데 쓸고 있는데 갑자기 에 하고 우는 소리가 들려요. 가보니까 형이 동생을 때렸어. 형이 동생이 때리면 엄마가 득달같이 달려가죠. 그래서 왜 그랬어? 막 그러면서 너 왜 동생을 때려? 막 그러고 엄마 얘가 이거 뺏어갔단 말이야. 막 그러면은 너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응? 그리고 너 이제 또 그러면 엄마한테 혼나? 응? 아유, 그리고 자 과자도 먹어. 이렇게 주잖아요. 이게 강화예요. 강화. 얘는 우연히 동생을 때렸을 뿐인데 이렇게 좋은 것들이 달려오는 거예요. 응? 자, 엄마가 무관심했죠?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둘이 같이 잘 놀 때는 엄마가 오지를 않아. 예, 자기들 일만 하고 있어. 근데 동생을 한 대 때렸더니 엄마가 득달같이 달려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막 말도 해. 엄마하고 말한다는 것은 애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꾸중이 됐든 뭐 좋은 말이 됐든 아이들은 엄마하고 있는 시간 자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엄마가 막 뭐를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잘 놀으라고 뭘 줬어요? 과자까지 줬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그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심심하면 또 얘를 때려요. 밑에를. 그럼 엄마가 또 달려와. 그래서 막 너 손들어!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실은 아이들은 엄마가 없는 것보다는 꾸중하더라도 있는 게 나은 거지. 이게 강화예요.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때리도록 엄마가 계속 자기도 모르게 어때요? 강화시키는 거죠. 뭐 또 그런 애는 아주 많아요. 이제 가끔 상담실에 어떤 애들이 오냐면 아주 성질이 정말 더러운 애들이 와요. 막 이게 부모한테 뭘 해달라 그럴 때도 떼쓰고 화내고 짜증내고 막 이러면서 막 엄마를 괴롭히는 애들이 와요. 그런 애들이 이 유치원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0살 먹고 30살 먹은 애도 그렇게 와요. 얘가 아니죠, 어른이죠. 자기 엄마들의 호소는 이거예요. 얘가 성질이 너무 더럽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시집을 갈지 모르겠다. 얘가 어떻게 세상을 잘 살아갈지 모르겠다. 얘가 왜 이렇게 성질이 더러운지 모르겠다. 그렇게 데려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엄마가 좋은 말 할 때 안 들어주는 거지. 엄마한테 엄마 나 이거 오늘 내가 여기 가야 되는데 나 이게 필요해. 그러니까 엄마 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엄마가 알았어.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거야. 또 가서 말했어. 엄마 내가 그거 필요하다. 알았어. 아이, 엄마가 나중에 해준다니까. 그리고 또 지나가요.
우리 또 그런 거 많잖아요. 바쁘잖아요. 여러 가지 공사다망하니까. 근데 얘가 엄마! 나 그거 해달라니까! 막 그러면서 화를 내면 어때요? 알았어. 그러고 금방 주는 거예요. 왜 줘요? 짜증내는 거 듣기 싫어서. 그런 엄마들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오랜 시간 동안 이 아이의 짜증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애는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초장에 말할 때 짜증을 내버려요. 뭐하러 일부러 천천히 말을 해? 한 방에 강하게 나가면 되는데 이게 이제 딱 학습되는 거예요. 학습돼서 그냥 이제는 일반화가 진행돼요. 엄마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냥 왜 그랬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해내! 막 이렇게. 이제 이 엄마는 걱정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데려와요. 그래서 다 찾아가 보면 그런 학습과 강화의 세월이 오랜 세월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인간은 고칠 수 있다. 고칠 수 있는데 고치려면 이렇게 해라. 부모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 애의 나쁜 점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말고 관심을 두지 마라. 그리고 이 아이의 좋은 점, 장점에 대해서 계속 보상을 주고 강화를 시켜라. 그러면 어떤 애도 다 나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이게 뭐 100%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